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할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 지수 모두 0.8%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은 두 분 모두 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지난주에 뉴욕 증시 올랐을 때도 함께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지만 오늘은 좀 더 선방하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쪽에서 좀 낙폭이 나왔다 보니까 숨고르기라고 하죠. 네. 숨고르기가 나왔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에서는 보합권, 그러니까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 특히 좀 대형주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소형주 쪽에서의 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광우병 관련했을 때 마니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쪽입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DDR5로 인한 세대 교체에 대한 흐름들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테마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다가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좀 묵직한 섹터 내에서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이런 섹터들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섹터 내에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최 팀장님이 보시는 지금의 시장 심리 좀 괜찮은가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이제 수급면이 좀 살아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 달간의 좀 긴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고요. 일단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 타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하락세로 마감은 했지만 일단 연준 파월의 좀 금리 인상 마무리 이 시사점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권도 흡수를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증시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좀 큰 악재 스탠스는 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쪽에 좀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서 좀 말씀을 했다시피 좀 반도체 쪽이 일단 지금 상승해 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연중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주가 전면적으로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나 좀 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좀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좀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다져주면서 저점을 계속 좀 높여 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국내 증시에는 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급면만 봐도 좀 이머징 시장 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긴 조정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좀 저점을 꾸준히 좀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시장의 업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이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골라야 하는지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가지씩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관련한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보면은 누리호 발사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해외에서의 그 방산 관련한 주문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두 가지 호재를 모두 안고 있습니다. 두 분은 과연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두 분 OX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역시나 O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최 팀장님부터 어느 쪽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좀 방산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우주항공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결국에는 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좀 힘을 입어가지고 좀 수혜를 좀 가장 좀 크게 볼 수 있는 게 좀 두 섹터로 보자고 하면은 오히려 좀 방산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일단 지금 방산주들이 긍정적인 좀 호실적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지금 앞전에 폴란드향의 수출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지금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분율을 하나 디펜스 좀 100%까지 좀 취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천무에 대해 가지고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나눠져 가지고 좀 개발이 됐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일부 어느 정도 좀 내재화를 좀 시킨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감가상각비 부분도 확실하게 좀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결국에 영업이익 부분들도 분명히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좀 우주항공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좀 방산 쪽이 실적 기대감도 좀 살아 있고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올해도 좀 살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방산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 이야기 하셨고요. 우리 그렇다면 김 팀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 누리호 발사를 조금 단기적인 테마로 기대하시는지.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접근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의견을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방산 쪽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누리호 관련한 이벤트가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차트를 보면은 누리호 발사를 한 다음에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방산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벤트 소멸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섣부르게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기대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애매하다. 두 분의 뭔가 세부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럼 관련된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다. 좀 눌림목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우주항공 쪽에서도 좀 방산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투자를 할 때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가는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으로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혹시 반문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뭐 반박.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 저희는 토론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 정도 자리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방어해 드릴게요. 네, 사실상 저는 이제 중장기도 물론 당연히 좋을 네.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신 팀장님 말씀을 좀 굉장히 좀 잘해줬지만 일단 지금은 방산 쪽 모멘텀 자체가 워낙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됐던 부분들이고 네. 그 부분들이 매출 반영이 올해부터 좀 시작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 색깔도 보게 되면 테마 장세에서 이제 실적주 장세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기대감이 조성이 될 수 있고 실적이 계속 좀 상향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종목군들의 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좀 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높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 레벨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반영이 됐을 거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를 좀 어느 정도 밸류상으로 봤을 때 좀 저평가라고 좀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장기적은 물론 좀 우상향이 계속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나 중장기나 전부 다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이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엇갈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분 다 모두 좋다라는 의견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업섹터는 바로 건설주입니다. 오늘 재건 관련해서 다시금 좀 테마가 쫙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중소형 뭐 대형할 것 없이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기계 섹터, 건설 기계 섹터도 함께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부터 궁금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세모. 세모가 없어. 세모 왜 세모인 이유는요? 예. 일단 건설 쪽에 대해서 좀 네.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보게 된다면 네.
건설 대표주로 봤을 때 국내 쪽으로 보면 아무래도 레고랜드라든지 PF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아직은.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분양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건설 쪽으로 보게 됐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긍정적입니다. 오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표적으로 건설 기계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외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가의 차트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은 경우에는 X 의견을 드리겠는데 왜요? 아무래도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아. 단기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미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테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재건 관련했을 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뢰 제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그쵸. 따라서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긴 한데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혜를 입는지 안 입는지 특히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점은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어떤 섹터 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섹터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세모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해서는 테마 형성됐는데 주가의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좀 옥석을 가려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세모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진욱 팀장님은 O 의견을 주셨는데 약간 네네. 두 분의 투자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공격적인 투자, 빠른 매매 이런 거 좀 자신 있으시고 아니, 우리 김승 네. 팀장님 좀 안정적으로 가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좀 이제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저가에서 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주가의 좀 밸류에 있는 기업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중에 하나가 좀 적합한 게 지금으로서는 좀 건설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좀 오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전히 이제 뭐 김시현 팀장님과 뭐 생각은 뭐 어느 정도는 동일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주택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부진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중장기적인 악재 스탠스 부분들은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주들이 대부분 다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많이 죽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테마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중소형주부터 지금 먼저 좀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건설주를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투자 접근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지 테마만 끼고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냐 혹은 앞으로 좀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발주 사업이 좀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하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저는 좀 후자 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테마성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외 플랜트 사업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해외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집값이나 뭐 전세값도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부분의 완화 이슈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은 좀 비주택 부분들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금리 하락 부분들의 재료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좀 건설주가 좀 부각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또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인하 이야기도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좀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초기 투자라고 하죠. 먼저 좀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스탠스로 좀 가져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건설주가 좀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조선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의 강세 오늘도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할 것 없이 모두 주가가 4에서 5%대 강세입니다. 두 분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XO. 자, 이번에는 첨예한 두 분의 토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우리 네. 최 팀장님, 왜요?
많이 올랐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저점에서 지금 거의 뭐 조정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저가에서 담았던 매물 자체가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업황 모멘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들어서 가지고 좀 완전 흑자 기조의 기대감은 분명히 좀 조성은 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주가 움직임만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좀 올려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밸류로 접목을 시켰을 때는 고평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물론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색깔 자체가 지금 실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실적이 확실하게 지금 찍히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수급 몰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재무는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지금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한 차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투자를 좀 접목시켜도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뛰어들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보면은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요. 우리 오래 조선주 들고 계셨던 분들이 네네네.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상승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성주 같은 경우 황금 네. 사이클이라고 하죠. 한번 좀 사이클을 타게 되면 뭐 길게는 뭐 1, 2년 이렇게 타기는 하지만 네. 지금 시장이 아직 거래 대금이 그렇게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량이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뭐 단기적인 유입이 아니라 지금 한두 달 정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아래에서 잡았던 매물들 자체는 중장기로 끌고 갈 매물들도 있겠지만 그 비중을 제외하고는 일부 좀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잡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일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좀 눌림목은 공략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좀 따라 붙기에는 좀 저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김시은 팀장님 5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조선주 지금 왜 좋게 보시는지 저 탑픽까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단기적으로 매물대라든지 부담은 어느 정도 있지만 네.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성향보다는 중장기 성향이 강합니다. 그만큼 좀 오래 길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수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년치일감을 확보를 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19년 그리고 21년에 먹거리를 많이 받아놨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가였다면 21년에는 그래도 좀 단가가 좀 있는 거를 받아왔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를 본격화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거는 이제 조선주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거의 세네 번의 걸쳐서 잔금을 받는데 인도를 하게 된다면 거의 60% 가까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기금이라든지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분하게 달성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하반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도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기자재 쪽. HSD 엔진이지만 조선 4사 중에서 선택을 해보자면 삼성중공업을 꼽겠는데 4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토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일단 조선주의 강세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해 좋아질 것이다, 올해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일단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조선주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오늘장에서도 현재 9% 넘는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요. 최근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의 그 배경이 궁금해요.
사실상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마성도 저는 좀 묶여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테마성도 있겠지만 재무가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좀 나쁜 편이 아닙니다. 뭐 지금 매출액도 지금 계속 올해 작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한 6천억 원 이상까지 지금 증가를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한 거의 2천억 가까이가 한 분기 만에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일단 영업이익 부분들이 지금은 좀 네 자리 숫자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100억대 수준의 지금 작년 4분기에 지금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들고 있고, 다만 지금 매물대 자체가 지금 좀 신고가 라인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윗꼬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눌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앞전에 대금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반 이상의 대금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인 재료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단기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지금 수급 몰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좀 시가 라인을 좀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한 차례 박스권을 좀 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좀 따라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좀 따라붙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만 지금 대금 부분들이 신고가 라인에서 좀 많이 안 터져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낙폭 부분들도 좀 염려를 해두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뭐 한국 맥널티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뭔가 이 불안감이 곡물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커피 원두 수급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한국 맥널티 커피 관련된 기업의 주가에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커피값, 오늘도 저는 그래서 봉지 커피 마셨습니다. 사 먹기가 너무 두려워져요. 예, 요거 모멘텀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한국 맥널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모멘텀입니다. 하지만 그래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 부담스러운 게, 오늘 같은 경우에 700% 넘는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굉장히 길게 끌고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 특성이랑도 좀 연결을 지어봐야 돼요. 사료 곡물 쪽 튀어 올랐고요. 특히 대한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움직였다 보니까 네. 함께 움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한국 맥널티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띄운 부분을 좀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메운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후변화, 그러니까 엘니뇨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커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접근을 해본다면 좀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